치매라며 요양원에 버려진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 멀쩡했습니다. 며느리가 물에 수면제를 탔거든요. 이유는 하나, 20억 보험금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조용히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독해 두시면 다음 이야기로 바로 이어집니다. 오늘 이야기도 돈 앞에서 가족이 무너진 이야기입니다. 2026년 설날 아침 서울 신림동 쪽방촌 박영자 68 손수레를 끌고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새벽 5시부터 폐지를 주었습니다. 설날인데도 쉴 수 없었습니다. 오늘 못 주우면 내일 밥을 못 먹으니까요. 할머니, 설날인데 왜 일하세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일 안 하면 굶어 죽지. 영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달랐습니다. 강남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남편 박철수는 중소기업 사장이었습니다. 아들 박민수는 대기업 과장이었습니다. 며느리 서윤이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손주 지훈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보, 영자는 통곡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49제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우리랑 같이 사세요. 고맙다, 윤희야. 영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장례 한 달 후, 며느리가 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건강보조제예요. 드세요. 그래, 고맙구나. 영자는 의심 없이 마셨습니다.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머리가 멍했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아침 드셨어요? 아침? 내가 먹었나? 어머님, 기억이 안 나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윤희야, 나 왜 이러지? 어머님, 혹시 치매 아닐까요? 뭐라고? 영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병원 가보시죠. 며느리는 영자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초기 치매 증상이 보입니다. 선생님, 제가 치매라고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영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멀쩡한데? 그런데 왜 자꾸 기억이 안 나지? 며느리가 건네는 약을 먹었습니다.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약을 먹을 때마다 정신이 더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양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뭐?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윤희야, 나 여기서 살게. 안 됩니다. 어머님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영자는 울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엄마 좀 살려다오. 엄마, 요양원이 나아요. 아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결국 영자는 쪽방으로 쫓겨났습니다. 요양원도 아닌 쪽방이었습니다. 왜 요양원이 아니라 여기야? 어머님, 돈이 없어요. 며느리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영자는 그날부터 폐지를 주었습니다.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약을 끊자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기억도 또렷해졌습니다. 내가 치매가 아니었어? 영자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뭔가를 탔구나. 그 약이 날 이렇게 만든 거야.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누가 믿어줄까요?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쪽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 할머니.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손주 지훈이었습니다. 지훈아. 영자는 문을 열었습니다. 9살 손주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아이고, 우리 지훈이. 영자는 손주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가지 말래요. 그랬구나. 근데 할머니 보고 싶어서 몰래 왔어요. 지훈은 영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할 말이 있어요. 그래, 말해봐. 지훈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약에 뭔가 섞었었어요. 영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훈아, 그게 무슨 소리니? 할머니가 우리 집에 있을 때요. 지훈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약을 꺼냈어요. 약? 네, 하얀 가루였어요.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걸 할머니 물컵에 탔어요. 매번? 네, 아침, 점심, 저녁마다요. 영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내 예감이 맞았어. 지훈아, 그걸 왜 이제 말하니? 무서웠어요.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한테 혼날까 봐요. 괜찮아, 우리 지훈이. 영자는 손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이상해요. 뭐가? 할머니 없을 때요. 지훈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이게 뭐니? 엄마 수첩이에요. 몰래 가져왔어요. 영자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2023년 2월 15일 보험 확인. 2023년 3월 1일 약국 방문. 2023년 4월 10일 증상 시작. 영자의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어머님 치매 증상 심해짐. 요양원 알아보기. 재산 정리 시작.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목표 6개월 안에 처리. 영자는 수첩을 떨어뜨렸습니다. 처리? 나를 처리한다고? 할머니, 괜찮아요? 지훈이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다, 괜찮아. 영자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해. 증거를 모아야 해. 지훈아, 이 수첩 할머니가 가져도 될까? 네, 가져가세요. 고맙다, 우리 지훈이. 영자는 수첩을 품에 넣었습니다. 할머니, 저 하나 더 있어요. 지훈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니? 엄마랑 아빠 대화 녹음이에요. 녹음? 네, 엄마가 전화할 때 몰래 녹음했어요. 지훈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느리 윤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어머님 이제 거의 다 됐어. 아들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뭐가? 수면제 먹인 지 6개월 됐잖아. 그래서 이제 요양원 보내면 돼. 요양원 비용 비싼데. 아니, 요양원 안 보내. 윤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쪽방에 넣을 거야. 쪽방? 응, 거기 한 달에 20만 원이면 돼. 민수가 웃었습니다. 오, 좋은 생각이네. 그러면 우리 돈 아끼잖아. 엄마는? 혼자 알아서 살겠지 뭐. 윤희의 목소리에 냉소가 묻어났습니다. 어차피 곧 죽을 텐데. 영자는 녹음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내 아들이 저런 말을? 내가 키운 아들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지훈이 영자를 붙잡았습니다. 울지 마세요. 지훈아. 할머니, 이거 경찰 아저씨한테 보여줘요. 응? 그럼 엄마 잡혀가잖아요.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지훈아. 왜요? 내 엄마잖니.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쁜 짓 했는걸요. 지훈은 울먹였습니다. 저 엄마보다 할머니가 더 좋아요.
영자는 손주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우리 지훈이. 할머니, 엄마가 또 이상한 말 했어요. 뭐라고? 보험금 받으면 강남 집 산대요. 보험금? 영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보험금? 남편 철수가 생명보험을 들었나? 할머니 모르세요? 응, 할머니는 몰라. 엄마가 20억이래요. 20억? 영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20억이라니. 그게 사실이야? 엄마가 아빠한테 말했어요. 지우는 다시 핸드폰을 조작했습니다. 또 다른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윤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이 20억짜리 생명보험 들어놨대. 진짜? 응, 보험회사에서 확인했어. 와, 대박. 민수의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 뭔데? 수익자가 어머님이야. 뭐? 아버님이 어머님 이름으로 해놨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 죽으면? 우리한테 오지. 윤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처리해야 돼. 어떻게? 치매약 계속 먹이고. 그래서 요양원 대신 쪽방 보내고. 그러면 혼자 있다가 쓰러지겠지. 그럼 우리 잘못 아니잖아. 당연하지. 둘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는 녹음기를 쥔 채 얼어붙었습니다.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날 죽이려 했어. 20억 때문에. 할머니, 이제 믿으시겠어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응, 믿는다. 영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았어. 모든 게 계획이었구나. 남편이 죽고,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쪽방에 버리고, 죽기를 기다린 거야. 할머니, 어떡해요? 지훈아. 영자는 손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반드시 이긴다. 어떡해요? 아직 방법을 모르겠지만 영자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반드시 저 사람들 벌받게 만들 거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저도 도와줄게요. 고맙다. 영자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훈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지훈아, 어디야? 당장 집 와. 윤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엄마, 나 친구 집이야. 거짓말하지 마. 엄마가 다 알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알았어요. 괜찮아, 빨리 가. 할머니는요? 할머니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영자는 지훈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문을 닫고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야. 영자는 수첩과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증거는 있어. 이제 어떻게 써먹을까? 그녀의 눈빛에 결연함이 서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지훈이 준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2023년 3월 1일 약국 방문. 약국. 거기에 답이 있을지도 몰라. 영자는 외투를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다녔던 약국을 찾아야 했습니다. 집 근처 약국을 하나씩 돌았습니다. 첫 번째 약국. 혹시 서윤이라는 사람 아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두 번째 약국. 서윤이요? 모르는 이름인데요. 세 번째 약국. 아, 그분이요? 약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아요. 자주 오셨어요. 영자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무슨 약을 사가셨나요? 그건 개인정보라서요. 약사가 난처해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 시어머니예요. 아, 그러시군요. 며느리가 저한테 이상한 약을 먹였어요.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치매 아닌데 치매약을 먹였어요.
약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약사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기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있네요. 서윤희님, 뭘 샀나요? 수면제 과다 복용하면 치매 증상 나타나요. 약사가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분이 3개월 동안 계속 사가셨어요. 수면제를? 네, 매번 다른 약국에서 사왔다고 하셨어요. 영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수면제를 물에 타서 먹인 거야. 혹시 CCTV 있나요? 있긴 한데요. 제발 좀 보여주세요. 영자는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약사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라오세요. 약국 뒤편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모니터가 있었습니다. 3월 1일 영상 찾아볼게요. 화면이 재생되었습니다. 며느리 윤희가 약국에 들어왔습니다. 카운터에서 약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모양은 보였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먹을 수면제 좀 주세요. 윤희가 말했습니다. 빨리 효과 나는 걸로요. 약사가 뭔가 물었습니다. 윤희가 대답했습니다. 네, 증상이 심해요. 급해요. 영자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보였습니다. 조급함, 초조함, 그리고 차가운 계산. 이 영상 복사할 수 있나요? USB 있으세요? 없는데요. 잠깐만요. 약사는 서랍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영상을 복사해서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영자는 USB를 꼭 쥐었습니다. 이제 증거가 하나 더 생겼어. 약국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이상해요. 계속 전화기 뒤지고 있어요. 영자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 조심해. 며느리가 눈치챈 거야. 지훈이 뭔가 했다는 걸 서둘러야 해. 영자는 PC방으로 갔습니다. USB를 꽂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며느리의 입모양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빨리 효과 나는 걸로요. 영자는 영상을 캡처했습니다. 이미지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로 자신에게 보냈습니다. 증거를 여러 곳에 보관해야 해. 혹시 모르니까. PC방을 나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수였습니다. 엄마. 응, 민수야. 엄마, 우리 집 좀 와. 왜? 할 얘기가 있어. 민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영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알았다. 갈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강남 아파트. 예전에 살던 집. 지금은 며느리와 아들이 사는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윤희가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차갑게 웃었습니다. 영자는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아들 민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윤희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영자는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니? 어머님. 윤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이가 어머님 만나러 갔죠? 응. 뭐하러 갔어요? 손주가 할머니 보고 싶다는데 못 가? 영자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지훈이가 제 수첩을 가져갔어요. 윤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제 대화를 녹음했더라고요. 그래서 돌려주세요. 뭘? 수첩이랑 녹음 파일이요. 윤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거짓말 마세요. 정말 없어. 엄마. 아들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그만 좀 해요. 뭘 그만해? 지훈이 괴롭히지 말고요. 내가 언제 지훈이를 괴롭혔어? 영자는 황당했습니다.
어머니가 지훈이한테 거짓말 하라고 시켰잖아요. 윤희가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제가 어머님한테 이상한 약 먹였다고요? 먹였잖아. 증거 있어요? 윤희가 비웃었습니다. 있어. 영자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요? 녹음 파일이야.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윤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님, 이제 거의 다 됐어. 수면제 먹인 지 6개월 됐잖아. 아들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것도 있어. 영자는 USB를 꺼냈습니다. 약국 CCTV야. 뭐? 윤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가 약국에서 수면제 산 거 다 찍혔어. 영자는 USB를 흔들었습니다. 빨리 효과 나는 걸로 달라고 했지? 윤희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20억. 영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것도 다 녹음돼 있어.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건 민수야. 영자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 맞니? 엄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날 죽이려고 했어? 아니에요, 엄마. 20억 때문에? 엄마, 오해예요.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오지 마. 엄마, 제발. 난 내가 제일 무섭다. 영자는 일어났습니다. 내 아들이 날 배신할 줄은 몰랐어. 엄마, 잠깐만요. 윤희가 영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 USB 주세요. 싫어. 안 주면 어쩔 건데요? 윤희의 눈빛이 사나워졌습니다. 경찰 갈 거야. 영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 둘 다 신고할 거야. 미쳤어요? 미친 건 너희야. 영자는 윤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어디 가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경찰서. 엄마. 영자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저 사람들과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1층 로비였습니다.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누군가 영자를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이 영자를 붙잡았습니다. 지훈아, 왜 여기 있니? 할머니, 큰일 났어요. 지훈의 얼굴이 새하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가 전화했어요. 누구한테? 아빠 친구한테요. 지훈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할머니를 정신병원에 보낸대요. 뭐라고? 영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지훈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또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박 과장님? 윤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아, 윤희 씨. 무슨 일이에요? 저희 어머님 일로 부탁 좀 드리려고요. 어르신이 편찮으세요? 네, 치매가 심해졌어요. 윤희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는데요. 본인 동의 없이요? 네, 강제 입원이요. 그건 보호자 2명 동의 필요한데요. 남편이랑 제가 사인하면 되죠? 네, 가능합니다. 언제 가능할까요? 내일 당장도 가능해요.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자는 핸드폰을 쥔 채 얼어붙었습니다. 정신병원, 강제 입원, 내일. 할머니, 어떡해요? 지훈이 울먹였습니다. 괜찮아. 영자는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강제 입원되면 끝이야. 증거를 아무리 가져도 소용없어.
정신병자 취급받을 거야. 할머니, 경찰서 가요. 응, 그래야지. 영자는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파트를 나와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으려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들 민수였습니다. 윤희도 함께였습니다. 어디가? 경찰서. 엄마, 제발.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그러지 마. 왜? 내가 뭘 잘못했어? 엄마가 오해하는 거야. 오해? 영자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녹음 파일이 오해야? 그건 윤희가 농담한 거야. 농담? 그래, 우리 엄마 죽이려고 한 게 아니야. 민수는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믿어줘. 민수야. 영자는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넌 누구 편이니? 뭐? 나? 아니면 윤희?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해봐. 엄마. 나는 내 엄마고 윤희는 내 마누라야.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둘 중에 누굴 믿을 거야?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윤희를 믿어. 영자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뭐라고? 엄마, 미안해. 내가 내 아들이 맞니? 윤희는 내 아내야. 민수가 윤희 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민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요즘 이상해. 내가 이상해? 그래, 치매 걸린 것 같아. 민수야, 엄마 병원 가야 해. 민수는 영자에게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정신병원. 영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10개월 뱃속에 품었던 20년 넘게 키운 그 아들이 날 정신병자 취급해. 할머니, 지훈이 영자를 붙잡았습니다. 지훈아, 저리 가. 윤희가 지훈을 끌어당겼습니다. 싫어요. 지훈아, 말 안 들을 거야? 할머니는 미치지 않았어요.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윤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할머니한테 약 탄 것도 봤어요. 이 자식이. 윤희가 지훈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아. 지훈이 비틀거렸습니다. 지훈아. 영자가 지훈을 안았습니다. 윤희, 넌 미쳤어. 어머님이 우리 애한테 이상한 말 가르쳤잖아요. 이상한 말? 진실을 말한 거야. 닥쳐요. 윤희가 소리쳤습니다. 당장 USB 내놔요. 싫어. 안 주면 어쩔 건데요? 경찰한테 줄 거야. 영자는 일어섰습니다. 지훈의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엄마. 민수가 영자를 막았습니다. 비켜. 엄마, 경찰 가면 안 돼. 왜? 무서워? 우리 가족 다 망가져. 이미 망가졌어. 영자는 민수를 밀쳤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영자의 가방을 잡았습니다. 엄마, USB 줘. 이 자식아. 영자가 가방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가방이 찢어졌습니다. 안에 있던 물건들이 쏟아졌습니다. USB도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거다. 윤희가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돌려줘. 영자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증거 없죠? 윤희가 비웃었습니다. 녹음 파일도 주세요. 안 줘. 지훈아, 핸드폰 내놔. 윤희가 지훈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싫어요. 당장. 윤희가 지훈의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핸드폰을 빼앗았습니다. 엄마. 지훈이 울먹였습니다. 윤희는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쾅! 핸드폰이 박살났습니다. 이제 끝났네요. 윤희가 팔짱을 꼈습니다. 어머님, 이제 어쩔 거예요? 영자는 무너졌습니다.
증거가 다 사라졌어. 이제 아무것도 없어. 할머니, 지훈이 영자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지훈아, 저 기억해요. 다 기억해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억울한 거 제가 증언할게요. 고맙다, 우리 지훈이. 영자는 손주를 꼭 안았습니다. 자, 이제 집 가시죠. 윤희가 영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디로? 정신병원이요. 나. 영자가 팔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희의 힘이 셌습니다. 여보, 도와줘요. 민수도 영자를 붙잡았습니다. 나. 이 자식들아. 영자가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할머니. 지훈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 뭐 하는 거예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이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윤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치매 걸리셔서요. 치매요? 네, 병원 모시고 가는 길이에요. 아, 그러세요. 경비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절망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정신병원에 갇히겠구나. 그 순간 영자는 결심했습니다. 죽더라도 여기서 죽자. 정신병원엔 안 가. 나 안 가. 영자가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만해. 민수가 영자를 끌고 갔습니다. 주차장으로. 차가 있었습니다. 태워요. 윤희가 차 문을 열었습니다. 싫어. 영자가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영자를 밀어 넣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차 문이 닫혔습니다. 윤희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민수는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출발할게요. 차가 움직였습니다. 영자는 뒷좌석에서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저 정신병자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어디론가. 영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아무도 날 믿어주지 않아. 내 아들도, 세상도. 차가 멈췄습니다. 정신병원 앞이었습니다. 도착했어요. 윤희가 뒤돌아봤습니다. 어머니, 내리세요. 싫어. 안 내리면 억지로 끌어낼 거예요. 윤희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정신병원 간판이 보였습니다. 사랑정신건강의학과. 영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여기가 내 무덤이구나. 여기서 죽는 거구나. 어서 가요. 윤희가 영자를 밀었습니다. 병원 입구로.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영자는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영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전화를 건 것입니다. 발신자는 지훈. 여보세요? 할머니. 지훈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지훈아, 무슨 일이야? 엄마가 할머니 죽이려고 해요. 영자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일주일 후 제 생일잔치 때래요. 생일? 네, 2월 5일이요. 지훈이 울먹였습니다. 엄마가 생일 케이크에 독 탈 거래요. 그래서 할머니 초대한대요. 영자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 도망가요. 어떻게? 지금 당장이요. 영자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윤희와 민수가 접수대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영자는 조용히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뒤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아저씨, 서초경찰서로 가주세요. 네. 택시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밤 10시.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민원실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신고하러 왔습니다. 어떤 신고요?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고 해요. 경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영자는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치매약 먹인 것, 쪽방에 버린 것, 20억 보험금,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 그리고 손주 생일 때 독살 계획까지. 증거 있으세요? 녹음 파일이 있었는데 파괴당했어요. 그럼 증거가 없네요. 경찰이 난처해했습니다. 증거 없으면 못 잡아요. 영자는 절망했습니다. 그렇게 될 순 없어. 그럼 제가 증거 만들겠습니다. 어떻게요? 일주일 후 손주 생일잔치요. 영자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케이크에 독 타는 거 잡아주세요. 그건 위험해요. 상관없어요. 할머니, 그건 제발 도와주세요. 영자는 경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경찰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와드리죠. 감사합니다. 며느리가 할머니한테 연락 올 겁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응하세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쪽방에 숨어 지냈습니다.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찾을까봐.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윤이었습니다. 영자는 숨을 고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윤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어머님, 저 윤희예요. 응? 어머님, 죄송해요. 윤희가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심했어요. 정신병원은 취소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님, 이틀 후가 지훈이 생일이에요. 응, 알아. 지훈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윤희의 목소리에 애교가 섞였습니다. 우리 집에서 작은 파티할 건데요. 어머님도 오세요. 영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알았다. 정말요? 응, 우리 지훈이 생일인데 가야지. 감사합니다, 어머님. 윤희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2월 5일 낮 2시예요.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자는 곧바로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연락 왔어요. 2월 5일 낮 2시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2026년 2월 5일. 지훈의 9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영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지훈에게 줄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로봇 장난감이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가 꼭 지켜줄게. 영자는 선물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강남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문이 열렸습니다. 윤희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응. 영자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풍선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지훈이 달려왔습니다. 지훈아, 생일 축하해. 영자는 손주를 안았습니다. 지훈이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조심하세요. 괜찮아. 영자는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경찰은 어디 있을까? 영자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베란다 쪽.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저기 숨어 있구나. 어머님, 앉으세요. 윤희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민수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응. 민수는 영자를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지훈아, 촛불 켜자. 윤희가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초콜릿 케이크였습니다. 지훈이 좋아하는 케이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훈이 촛불을 불었습니다. 자, 이제 케이크 먹자. 윤희가 케이크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제가 주방에서 접시 가져올게요. 윤희가 일어났습니다. 영자는 지켜봤습니다. 윤희가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병이었습니다. 영자는 숨을 죽였습니다. 윤희가 케이크 조각을 접시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주머니에서 병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케이크 위에 뿌렸습니다. 투명한 액체였습니다. 크림에 섞여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포크로 크림을 펴발랐습니다. 완벽하게 숨겼습니다. 됐다. 윤희가 접시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님 드세요. 영자 앞에 접시를 놓았습니다. 고맙다. 영자는 포크를 들었습니다. 케이크를 찍었습니다. 입으로 가져가려는 순간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베란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뛰어나왔습니다. 뭐야? 윤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윤희 씨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방금 케이크에 독국물 넣은 거 다 봤습니다. 경찰이 주방을 가리켰습니다. 거기 CCTV 설치했어요. 윤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이것도 증거입니다. 경찰이 비닐봉투를 꺼냈습니다. 윤희가 버린 독국물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쥐약이네요. 청산가리 성분. 안 돼. 윤희가 소리쳤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윤희야. 민수가 다가갔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도 알았잖아. 윤희가 소리쳤습니다. 20억 때문에 하는 거라고. 나는 몰랐어. 거짓말. 정말 몰랐다고.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영자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 너도 같이 가야겠다. 엄마. 경찰관님, 이 사람도요. 영자가 민수를 가리켰습니다. 방조제로 조사받아야 해요. 알겠습니다. 경찰이 민수도 연행했습니다. 거실에는 영자와 지훈만 남았습니다. 할머니, 지훈이 영자를 안았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응, 끝났어. 영자는 손주를 꼭 안았습니다. 지훈아, 미안해. 왜요? 내 생일을 이렇게 만들어서. 괜찮아요, 할머니. 지훈이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신 게 최고 선물이에요.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다, 우리 지훈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생일 풍선이 천천히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케이크 위의 촛불은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자의 마음속 희망은 이제 막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2026년 5월이었습니다. 법원 앞, 영자는 지훈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떨려요. 괜찮아. 영자는 손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늘은 윤희의 선고 날이었습니다.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윤희가 죄수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피고인 서윤희. 네. 윤희가 일어섰습니다. 살인미수 및 사기 혐의. 판사의 목소리가 엄숙했습니다.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윤희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위자료 1억 원, 보험금 사기 미수 혐의로 추가 벌금 5천만 원.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탕.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윤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찰이 그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영자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미움보다는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할머니, 이제 끝났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그래, 끝났구나. 영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법원을 나왔습니다. 민수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응. 윤희는 8년.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집행유예 2년 받았어요. 알아. 민수는 방조제로 기소됐지만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 엄마. 사람들이 봐. 영자가 민수를 일으켰습니다. 엄마, 저 용서해 주세요. 이미 용서했어. 엄마.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민수야. 영자는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용서와 믿음은 다른 거야. 네. 다시 믿으려면 시간이 필요해. 알겠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 잘해라. 네, 엄마. 꼭 그러겠습니다. 영자는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가자. 네, 할머니. 두 사람은 법원을 떠났습니다. 일주일 후, 영자는 보험회사를 찾아갔습니다. 남편 철수가 남긴 보험금 20억 확인됐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말했습니다. 수익자가 박영자님 맞으시고요. 20억 전액 지급됩니다. 영자는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며칠 후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20억. 영자는 통장을 보며 웃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남편 철수가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이었습니다. 영자는 먼저 쪽방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강남이 아닌 노원구 2억짜리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할머니, 여기 좋아요. 지훈이 방방 뛰었습니다. 그래, 좋지? 네. 영자는 지훈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민수는 혼자 살았습니다. 이혼 서류도 완료됐습니다. 남은 돈으로 영자는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분식집이었습니다. 떡볶이, 순대, 김밥. 할머니, 저도 도와줄게요. 지훈이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그래, 우리 지훈이가 알바생이네. 알바비 주세요. 알았어. 두 사람은 웃으며 가게를 열었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훈이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떡볶이 2인분 주세요. 네. 영자는 떡볶이를 끓였습니다. 매콤한 냄새가 가게를 가득 채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와, 맛있겠다. 손님이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완전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영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장사는 잘 됐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단골이 됐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떡볶이 맛있어요. 고마워요. 영자는 행복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지훈과 함께 있어서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서 저녁이 되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매출 얼마예요? 30만 원. 와, 대박. 지훈이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 저녁 먹자. 네.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밥을 차려 먹었습니다. 지훈아, 학교는 재밌어? 네, 오늘 받아쓰기 100점 받았어요. 우와, 우리 지훈이 대단한데? 에헤헤. 지훈이 웃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지훈은 숙제를 했습니다. 영자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영자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2026년이 저물어 갔습니다. 그리고 2027년이 왔습니다. 영자의 분식집은 동네 명물이 됐습니다. 지훈은 초등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민수는 꾸준히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지훈을 만나러
그리고 엄마께 안부를 여쭙기 위해 엄마, 저 이번에 승진했어요. 그래, 축하한다. 다 엄마 덕분이에요. 민수가 웃었습니다. 엄마가 다시 기회를 주셔서 내가 잘한 거야. 영자도 웃었습니다. 관계는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은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영자, 지훈, 민수, 할머니, 저기 봐요. 지훈이 연을 가리켰습니다. 저도 날리고 싶어요. 그래, 사줄게. 영자가 연을 샀습니다. 지훈은 연을 날렸습니다.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할머니, 아빠 보세요. 잘한다. 우리 지훈이. 세 사람은 웃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바람이 부드러웠습니다. 영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남편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영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손주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구나.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 영자는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이긴다는 것을, 거짓은 언젠가 무너진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돈 앞에서 무너졌던 가족. 하지만 진실로 다시 일어선 이야기였습니다. 악은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선은 반드시 보상받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제나 이깁니다. 다음 이야기도 이곳에서 이어집니다. 가족의 배신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들이 구독으로 남겨두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